자, 216페이지 가볼게요. 자, 집합 건물인데 구분 건물이 조금 어렵게 느끼거든요. 뭐 어렵게 느낄 용어들이 조금 낯설어서 그래요. 용어들이 이렇게 뭐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닌데 용어들이 낯설거든요. 우선 구분 건물, 집합 건물 이렇게 같이 나와요. 그럼 아파트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아파트는 101호, 102호 이렇게 나눠서 구분 건물 모아놔서 집합 건물법이죠. 우리 아파트는 이제 일반 건물과 조금 특색이 있죠, 그죠? 그래서 나중에 이제 우리 아파트가 되기 위해서는 그 두 가지 요건을 우선 동시에 갖춰야 되거든요. 우리 객관적 요건으로서 구조상 101호, 102호와 독립된 물건을 사고 팔기 위해서는 구조상 독립성 플러스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죠. 구조상 독립성, 구조 자체가 101호, 102호가 이제 벽 천장 담벼락에 막혀 있어야 되고, 이용하는데 전용 출구가 따로따로 있어야 된다 그 얘기죠. 그리고 이것만 갖췄다가 아파트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아파트를 할 것인지 단독 주택을 할 것인지는 그 주관적 의사로서 소유자들의 의사가 있어야 돼요. 즉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다 갖췄다고 구분 건물 아파트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걸 단독 주택을 할 것인지 구분 건물을 할 것인지는 누구의 의사에 따라, 그 소유자들의 의사에 따라서 나눠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나면 안 돼요.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을 갖춘 건물은 구분 건물로서만 등기를 해야 된다. 이러면 X예요. 그건 단독 주택으로 할 수도 있다. 그게 첫 번째 개념 볼까요? 우선 217쪽에 자, 객관적 요건으로서 구조상 독립성 및 이용상 독립성이 있어야 되고, 주관적 요건으로서 소유자들의 구분 의사가 있어야 된다. 따라서 구조상, 이용상 독립성이 있는 건물하고 당연히 구분 건물이 되는 것은 아니다. 그리고 이제 아파트의 구성이 잠깐 볼까요? 우리 아파트는 이 101동 102도, 501호가 이 101동의 501호인지 102동의 501호인지 모르죠, 그죠? 그래서 아파트는 1동 건물 전체는 뭐를 하나 가지고 있죠? 표죠. 갑굴구는 없죠, 그죠? 왜냐하면 101동 전체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제 그 101호, 102호를 요 전유 건물이라고 하죠, 그죠? 전유 부분은 사고 팔 수 있으니까 표지부도 있고, 뭐도 있고, 갑구도 있고, 을구도 있죠, 그죠? 그리고 요걸 이제 한 묶음으로 묶어놨죠. 이제 아파트는 요거 이제 공용 부분이 두 가지가 있었죠, 그죠? 공동으로 사용 부분, 구조 자체에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복도 계단 이런 것들은 범위를 특정할 수 없기 때문에 뭐가 존재하지 않아요? 등기부가 존재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전유 부분인데 아파트 주민들이 규약을 통해서 공동으로 사용하는 규약상 공용 부분이 있다고 그랬죠? 그 대표 선수가 뭐죠? 노인정이죠, 그죠? 우리 아파트는 노인옷이 살고 있는데, 자, 우리 노인정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럼 노인정은 원칙적으로 전유 건물이기 때문에 표제부도 있고 갑구도 있고 을구도 있어야 되죠. 근데 노인정은 아파트 주민들이 개별적으로 사고 팔 수 있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노인정 등기부를 떼보면 갑구 을구는 두지 않고 뭐만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표제부만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요 101호를 노인정 만들면 이렇게 101호에 2004년 규약 설정 무슨 아파트 공용 부분 이렇게 써 있거든요. 이렇게 써 있는 것을 노인정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규약상 공용 부분은 노인정이나 관리사무소인데, 이 표제부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노인정 등기를 갈 때는 기존 요 소유자들이 가서 단독으로 가서 노인정 등기를 신청하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노인정 등기는 표제부 만들기 때문에 갑굴고 있으면 안 되죠, 그죠? 거기에 이제 이해관계인들이 있으면 그 사람들 뭐가 필요했고, 그래 승낙서가 필요해요. 그럼 노인정 등기는 어디다가 해준다? 표제부 해주죠, 그죠? 근데 우리 아까 표제부가 아파트는 1동 건물 표제부도 있고 전유 건물 표제부도 있죠, 그죠? 근데 노인정은 1동 건물 전체 노인정 만든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 노인정이 등기된 표제부는 이렇게 전유 건물 표제부에 노인정 등기했다가, 자, 갑자기 이 아파트에 어르신들이 다 돌아가실 수 있죠, 그죠? 그러면 주민들이 이 노인정을 다른 사람한테 팔 수 있죠. 그럼 노인정을 새로 취득하는 사람 있죠, 그죠? 그 사람은 이 101호에 갑구가 없었잖아요, 그죠? 그럼 갑구를 새로 만들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거기가 우리 갑구가 처음 들어간 느끼를 소유권 이전 보죠. 그래, 이 사람은 규약상 공용 부분의 취득자는 소유권 보조 느끼. 작년에 이걸 이전 느끼라고 시험이 나왔어요. 이전 느끼 아니라 무슨 느끼? 보조 느끼고. 그럼 이제 요 101호는 요 취득자가 됐겠죠, 그죠? 그럼 노인정이 아니잖아요, 그죠? 그럼 노인정이라는 등기를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노인정의 등기의 말소는 등기 안에 어떻게? 짓고. 잘 기억합니다. 노인정 등기 신청은, 그죠? 어떻게 가서 신청하고? 기존 소유자 단독 신청하고. 자, 노인정을 아까 취득한 사람은 뭐 소유권 무슨 등기로 들어가고? 보죠. 그럼 이 노인정 등기의 말소 등기.
노인정 등기가 아니라, 그죠? 말소 등기는 등기 아니 어떻게 해, 말소? 짓고. 여기까지 문제 없죠? 자, 거기까지 한번 볼까요? 자, 우선 217조. 거기 제2에 전유 부분은 표지부 갖고 읽고 있어있죠, 그죠? 공용 부분에 구조상 공용 부분 복도 계단은 등기 안 되는데 규약상 공용 부분 노인정은 전유 부분 표지부만 좀 써 있네요. 자, 그럼 노인정 등기를 보세요. 자, 공용법이란 뜻의 등기는 신청서에 그 뜻을 정한 규약이나 공정증서를 선보여서 소유권의 등기 명의인이 어떻게 신청? 단독 신청. 자, 첨부정보. 이 경우에 그 건물에 소유권 2배의 전세권자 있을 때는 그 사람들이 뭘 갖다 달라? 승낙서. 자, 등기 실행. 자, 그 등기할 때는 전유 부분 표지부 이렇게 써 있죠, 그죠? 공용법이란 뜻을 적고 갑구의 소유권과 그 밖의 권리를 말소했다가 4번을 줘야 되죠, 그죠? 공용부분의 뜻의 말소 등기입니다. 자, 공용부분은 뜻을 정한 규약을 폐지하면 공용부분 취득자는 갑구의 소유권 무슨 있기? 그렇죠. 보존 등기를 가면 니은 규약상 공용부분의 말소 등기죠, 그죠? 이건 등기 아니 어떻게 말소? 직권 말소. 그 취득자가 말소시킨다 이러면 안 돼요. 옛날에는 그 취득자가 말소시켰어요. 근데 등기한은 지금은 등기한이 직권이다. 자, 그러다가 이제 등기부 이제 구성이죠. 자, 요거는 요거 보세요. 자, 우리 아파트는 잠깐 접을게요. 하늘에 세워지는 게 아니죠, 그죠? 우리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땅에 대해서 이제 땅 위에 세워져서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가 있죠. 자, 그걸 이제 조금 구체적으로 나눠보면 아파트 주민들이 아파트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를 우리가 대지 사용권이라고 그래요. 무슨 권? 아파트 땅의 사용권. 이 대지 사용권인데 이 대지 사용권에는 소유권이 될 수도 있고요. 나중에 이제 반가 아파트에서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도 될 수 있어요. 근데 대지 사용권으로서 무슨 권은 발생하지 않냐면 지역권은 발생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 지역권은 땅을 위해서 땅을 쓰는 거죠, 그죠? 승역지, 의역지. 근데 이 대지 사용권은 땅을 위해서 땅을 쓰는 거예요. 아파트 건물 위해서 토지를 쓰는 거예요. 건물 위에서 토지를 쓰는 권리예요. 그래서 대지 사용권으로서 지역권은 발생하지 않아요. 그때 자, 나중에 이 501호 주인이 대개 아파트는 이렇게 한 필지로 돼 있거든요. 그때 이 501호를 팔 때 건물만 이렇게 이 501호 주인이 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분별로 쪼개서 가지고 있어요. 지분을 쪼개서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지 사용권 중에서 자, 501호가 팔 때 이거 같이 팔아야 되는 요 지분이 있거든요.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대지권이라고 그래요. 처분의 일체성이 넘어간 권리를 무슨 권? 대지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아파트는 이 대지권은 아파트 어디에 대해서 갖는 권리냐면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죠. 아파트 뭐에 대해서 갖는 권리라고요? 땅. 그러면 토지 등기비 있어야 되죠, 그죠? 근데 아파트는 우리 처분의 일체성에서 건물이 팔 때 이 건물 주인과 땅의 지분 주인이 안 돼서, 그죠? 같이 팔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아파트 이 대지권은 토지에 대해서 갖는 권리인데 토지 등기부에 적혀 있지 않고 우리 건물 등기부 표지부에 시집을 보죠, 그죠? 그 우리 아파트 이제 표지부가 여러분 볼까요? 219페이지 보세요. 자, 아까 아파트 표지부가 두 개 있죠, 그죠? 자, 여러분, 그 101동 건물 표지부 있죠, 그죠? 101동 표지부 보면 상단 있고 하단 있죠. 그 중간에 전유 건물 표지부로 501호 표지부 있죠, 그죠? 거기 상단 있고 하단 있죠, 그죠? 자, 상단에는 뭐가 등기되어 있냐면 건물이 등기되어 있어요. 뭐가? 건물이 등기되어 있고 우리 하단에는 요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우선 101동 건물 상단에는 101동 건물의 전체적인 위치와 크기가 나와 있겠죠. 그걸 1동 건물의 표시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거 보시면 접수 있고 소지 지번 건물의 번호에서 건물 4개 가지고 5층까지 면적이 나와 있죠. 그죠? 맞아요? 자, 그리고 그 밑에 전유 건물, 여러분이 사는 전유 건물 표지부 있죠. 그죠? 거기도 상단 있고 하단 있죠. 그죠? 상단에는 전유 건물의 501호의 크기만 나와 있죠. 근데 거기에 위에 101동 건물에는 소지 지번이 있죠. 근데 501호 표지부에는 소지 지번이 없어. 같은 거니까. 그죠? 그러면서 건물 내용란에 보면 건물 번호는 5층 501호 써 있고 철근 콘크리트 51.67제곱미터 써 있죠. 여기 이제 전용 면적만 써 있는 거죠. 그죠? 자, 여기까지 어렵지 않네요. 그죠? 자, 101동 건물 표지부 상단에는 101동의 전체적인 크기가 나와 있고 전유 건물 표지부 상단에는 그 전유 건물의 크기만 나와 있죠. 그죠? 근데 이제 하단을 줘야 되죠. 그죠? 하단에는 자, 우리 101동 건물 표지부 하단에는
이 101동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의 전체적인 위치와 크기가 나와 있죠. 그걸 대지권의 목적인 뭐의 표시? 토지의 표시라고 그래요. 아파트 땅의 위치와 크기가 나와 있어요. 거기 보면 네 가지 나와 있죠.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렇게 써 있죠. 그죠? 자, 근데 여러분이 사는 501호 표지부 하단 있죠. 그죠? 거기는 아까 501호가 땅을 다 가지고 있어요. 지분비로 쪼개서 가지고 있어요. 지분비 쪼개서 가지고 그 대지권이 표시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그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이 나와 있죠. 그림 확인하겠죠. 그죠? 예, 자, 여러분, 자, 기억합니다. 1동 건물 전체 표지부 상단에는 1동 건물의 표시가 있죠. 그죠? 하단에는 그 대지권의 목적인 뭐의 표시? 토지의 표시. 101동 건물이 깔고 있는 땅의 전체적인 위치와 크기가 나와 있어요. 그죠? 가볼게요. 자, 우리 101동 건물 상단에는 요 101동 건물의 전체적인 크기가 나와 있죠. 맞아? 자, 하단에 이 101동 건물이 깔고 있는 토지의 전체적인 위치와 크기가 나와 있죠. 맞죠? 근데 여러분, 이 101동이 이제 501호 살고 있죠. 그죠? 자, 501호 표지부 상단에 501호 크기가 나와 있죠. 하단에는 이 501호 가지고 있는 대지권의 비율이 나와 있죠. 무슨 얘기 알겠어요? 자, 그거 우리가 밑에 하단에 나와 있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대지권이 등기되어 있다 그래. 이해하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는 그 이해 별 문제 없네. 자, 그러면 다시 앞 페이지로 가볼게요. 217조. 대지권에 관한 등기 써 있나요? 네, 거기 볼까요? 의. 대지권이란 구분 건물 소유자가 전유 부분을 소유하기 위해서 구분 건물 대지 전체에 대해서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인 대지 사용권. 거기에는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 되지만 아까 지역권 안 됐죠. 그죠? 이 대지 사용권 중에서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처분할 수 없는 권리를 대지권이라 한다. 자, 우리 대지권 느끼는 하단에 있었죠. 그죠? 자, 101동 건물 하단에는 대지권의 목적인 뭐의 표시? 그렇죠. 토지의 표시로서 그 토지의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게 적혀 있죠. 그죠? 근데 여러분이 사는 전유 건물 표지부 하단이 있었죠. 그죠? 거기에는 뭐의 표시? 대지권, 권리의 표시로서 대지권의 종류와 대지권의 비율이 나와 있죠. 그래서 우리 암기할 때고 1토 전권 이렇게 암기에 써 있죠. 맞죠? 자, 이건 지금 건물 등기부죠. 무슨 등기부라고요? 건물 등기부. 그럼 뒷페이지 잠깐 가볼게요. 자, 큰 동그라미 2번에 보시면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 써 있어요. 자, 요거는 여러분 그 220페이지 한번 볼게요. 자, 표현들이 조금 잘 기억해야 돼요.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 이렇게 써 있죠? 네,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우리 아파트가 아까 잠깐 세워지기 전에 여러분 토지가 있어요, 없을까요? 토지가 있겠죠, 그죠? 그럼 토지 등기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토지 등기부가 있겠죠? 이쪽에 안 나오나? 그렇죠? 토지 등기부가 있습니다. 그렇다가 여기 요 위에다가 아파트가 세워지죠, 그죠? 맞아요? 자, 그러면 이 땅은 개인 땅이에요? 이 아파트를 위한 대지권이 존재하는 땅이에요? 그래요. 개인 주택이 아니라 대지권이 존재하는 땅이죠. 그죠? 이 땅은 대지권이 존재하는 땅이라는 것을 그 토지 등기부에 한마디 이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주민들이 이 대지권을 이렇게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아파트 이제 토지 등기부에 자, 갑구에 순위번 3번 써 있고 소유권 대지권 써 있고 오른쪽에 권리자 부분에 개인 이름이 써 있는 게 아니라 이 토지 위에 세워져 있는 건물이 표시되어 있어요. 그 건물의 표시로서 뭐 역삼동에 있는 신동 아파트 가동 이렇게 써 있다든지, 또 주민들이 이 대지권을 이렇게 지상권을 가지고 있으면 을구에 순위번호 3번에서 지상권 대지권 이렇게 써 있고 그 위에 아파트 세워져 있는 건물이 표시되어 있어요. 여러분 지금 거기 220페이지에 그렇게 써 있죠. 아나요? 거기 중간에 보면 순위번호 3번 써 있고 소유권 대지권 써 있죠. 그리고서 개인 이름이 써 있지 않고 건물의 표시로서 청담동에 있는 동인아파트 가동 이렇게 써 있죠. 그 밑에 보시면 자, 지상권 대지권 이렇게 써 있고 역시 건물의 표시로서 청담동 동인아파트 가동 이렇게 써 있죠. 자, 이렇게 써 있는 등기를 이 땅은 개인 땅이 아니라 이 아파트를 위한
대지권이 존재하는 땅이다. 아파트 땅이다 그 얘기예요. 그죠? 그 표현을 뭐라고 돼 있어요?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라고 그래요. 자, 표현을 잘 기억해야 돼요. 대지권이 존재한다는 뜻, 그죠? 이 땅은 개인 땅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 대지권이 존재하는 뜻의 등기는 나중에 여러분 네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이거는 지금 건물 등기부에 적혀 있는 거예요. 토지 등기부에? 토지 등기부에. 이건 표지부에 있어요. 해당구? 해당구라서 갑구나 을구.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갑구, 지상권이 대지권이 을구. 이거 해당구라고 그래요. 응? 그 다음에 이건 우리가 신청하는 게 아니라 등기하니 어떻게? 직권해줘요. 그리고 아파트 건물 등기부를 만들어 달라고 신청으로 가면 등기하는 건물 등기부 만들어주고 그 아파트 토지 등기부에 찾아가서 이 땅은 개인 땅이 아니라 이 아파트를 위한 대지권이 존재하는 땅이다 이렇게 한마디 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등기가 주등기로 돼 있어요. 부기 등기. 이렇게 주등기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나중에 우리 암기할 때 여러분 암기할 때 너 토했지 죽을래 이렇게 암기해요. 뭐 했지 죽을래? 그렇죠. 토했지 죽을래 이렇게 암기하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요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는 요 네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을 해 줘야 돼요. 자, 대지권이 있다는 요 뜻의 등기는 좀 건물 등기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 등기부에 있는 거다? 토지 등기부에 적혀 있는 거다. 그죠? 자, 이거는 표지부에 적혀 있는 게 아니고, 그죠? 자, 어디다가 적혀 있다? 해당구. 해당구라서는 갑구나 을구. 아까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은 어디? 갑구. 지상권이 대지권이라는 뜻은 을구. 자, 이거는 우리가 신청이라 관공서가 촉탁하는 게 아니라 등기안이 어떻게 해준다? 직권해준다. 이건 등기 형식이 부기 등기가 아니라 무슨 등기? 주등기. 그래서 뭐 했지 죽을래? 그렇죠. 너 토했지 죽을래 이렇게 암기하는 거예요. 대지권이 있다는 뜻. 이거 잘 기억하고 있어야 돼. 이 땅은 개인 땅이 아니라. 그럼 우리가 어떤 등기부를 봤을 때, 이 등기부를 딱 떼봤을 때, 그죠? 요렇게 아까 그렇게 써 있으면 이 땅 위에 아파트가 세워졌다는 걸 알 수 있죠, 그죠? 토지 등기부에 떼봤을 때 무슨 말 알겠죠? 이건 단독 주택이 아니라 이 아파트가 세워진 대지권이 존재하는 땅이다. 자,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그죠? 자, 거기까지. 그러면 앞에 잠깐 가볼까요? 218페이지. 자, 동그라미 2번에 대지권이 있다는 무슨 느낌? 뜻의 등기에서 대뜻은 토했지 죽을래 이렇게 써 있죠. 볼까요? 등기안이 건물 등기부에 대지권 했을 때는 어떻게 돼 있죠? 직권으로. 대지권의 목적이 어느 등기부에? 토지 등기부에. 또 어디다가? 해당구에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이 그 대지권이라는 뜻 거기를 줄쳐내야 되죠, 그죠? 대지권이라는 뜻을 무슨 등기 형식으로? 그렇죠. 주등기 형식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그 얘기죠. 그죠? 자, 그러면 오른쪽에 D페이지 먼저 잠깐 가볼게요. 자, 220페이지에 제일 위에 밑에 이제 3번에 보시면 대지권 등기 후 소유권 이전 등기 등의 금지 이렇게 써 있나요? 네, 그래서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전유 부분과 대지권의 일체성과 예외 써 있죠. 그죠? 자, 볼까요? 구분 소유자의 대지 사용권은 그가 가지는 전유 부분 처분에 따르고 전유 부분과 분리해서 대지 사용권을 처분할 수 없다 해서 거기 건물 등기부에 금지되는 게 있고 허용되는 게 있죠. 근데 밑에 건물이 아니라 토지라고 써 있죠. 그죠?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 밑에 지상권이 대지권일 때 금지되고 허용되는 게 있죠. 그죠? 자, 그거 하나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자, 요겁니다. 자, 우리 대지권이 등기된 후 처분의 일체성이 나오거든요. 자, 잠깐 볼까요? 자, 501호 주인이 아까 대지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분을 가지고 있는 거죠. 맞죠? 대지권 있을 때 우리 집합건물법은 요게 건물 주인과 요 지분 주인이 달라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처분의 일체성에서 같이 팔게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 자, 건물을 팔 때, 뭐를 팔 때? 건물을 팔 때. 건물만 다른 사람한테 이전해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대지권도 같이 넘어가야 되지. 그래서 건물 등기부에 건물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도 허용해 주지 않습니다. 같이 저당권도 해야 되지. 근데 501호 주인이 대지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지분을 가지고 있죠. 그죠? 지분은 넘길 수 있고 저당권 할 수 있으니까 같이 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전세나 용의권이 들어갈 수 없죠. 그래서 대지권이 있더라도 전세는 뭐만 전세 줄 수밖에 없어요? 건물만 전세권이나 임차권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가 쉽게, 자, 우리 대지권이 있는 건물을 다른 사람한테 팔았어, 그죠? 그럼 뭐도 넘어간 거예요? 대지권, 지분도 넘어간 거예요. 자, 은행에 가서 우리가 500일로 대출 받을 수 있죠, 그죠? 그럼 뭐도 같이 대출 받은 거예요? 지분도 같이 대출 받은 거예요. 왜? 건물만 대출 안 해주니까. 근데 우리가 500일을 다른 사람한테 세를 줄 수 있죠? 그럼 뭐만 세 준 거예요? 그럼 건물만 세 준 거예요. 왜? 지분을 세를 줄 수가 없으니까. 문제 이해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자, 대지권이 등기된 후 건물만 소유권 이전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당권도 안 된다. 근데 건물만 전세권이나 임차권을 줄 수, 여기까지 문제가 없죠? 자, 그럼 첫 번째 보세요. 자, 222페이지. 그 건물 등기부라고 써 있죠, 그죠? 예? 자, 건물만에 대한 소유권 이전이나 가등기, 압류, 가압류 안 됐죠, 그죠? 또 건물만에 대한 저당권 설정 등기도 안 된다고 써 있죠? 근데 오른쪽에 보세요. 건물만 전세권이나 임차권 줄 수는 있다. 맞죠? 그리고 대지권이 있고 2번은 대지권이 있기 전에는 따로따로 넘길 수 있겠죠, 그죠? 대지권이 있을 때 같이 넘기라 그 얘기고. 무슨 말 알겠어요? 자, 근데 이 밑에는 이제 토지 등기부예요. 자, 요거는 요걸 기억해야 돼요. 요 토지입니다. 요 토지. 자, 지금 아까 이거 건물이죠, 그죠? 아까 건물을 팔 때는 같이 팔아는 거죠, 그죠? 근데 이 땅이 땅이요. 무슨 말 알겠어요? 땅일 때 이렇게 소유권이 대지권일 수 있고 지상권이 대지권일 수 있어요. 자, 이 지상권이 대지권이라는 것은 그 쉽게 얘기하면 그 대표적으로 방가 아파트 이런 거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이 땅 주인이, 토지 주인이 국가 땅이에요. 근데 주택공사가 이렇게 아파트 지기 위해서 이 지상권이라는 걸, 이 토지를 국가 땅을 한 200년 동안 빌려 쓰다가 자, 아파트를 이렇게 분양해서 아파트 분양공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자,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비쌀까요? 지상권을 대지권으로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비쌀까요? 소유권을 대지권으로 아파트 비싸겠죠, 그죠? 땅도 자기 건데, 그죠? 지상권은 국가 땅이잖아요. 그래서 이걸 이제 값이 반값밖에 안 나는데 되게 반값 아파트라는 표현도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한 4, 5년 전에 그 3번에서 이렇게 주택공사 이렇게 반값 아파트에서 분양공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지료를 줘야 되냐, 국가가, 그죠? 한 달 만에 48만 원인가? 그래가지고 뭐 20년 주더라도 한 1억 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분양이 안 됐다고 하더라고요. 임대 아파트. 그냥 그런 게 있다 그냥 생각하시고 꼭 대지권이 소유권이 아닐 수 있다. 이게 우선 여기서 표현이 여기 있어야 돼요. 대지권이 있을 때는, 무슨 권이 있을 때는 대지권을 절대 넘겨서는 안 돼요. 이 101동 주민들이 꼭 가지고 있어야 되지, 요 102동 주민들한테 대지권을 절대 넘기면 안 돼요. 왜냐하면 그 대지권은 넘어가면 아파트는 땅을 쓸 수 있는 권리가 없어. 그럼 첫 번째 보세요. 자, 우리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 무슨 권이 대지권이라고? 소유권. 그럼 무슨 권을 넘겨서는 안 돼? 이 소유권을 넘겨서는 안 돼. 대지권을 절대 넘기면 안 돼. 무슨 말 알겠어요? 주민들, 이거 주민 전체가 하는 거예요. 주민들이 땅을 소유권으로 가지고 있대, 그죠? 이 땅 옆집 102동 주민들한테 땅 넘기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그럼 아파트 쓸 수 있는 권리가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토지에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는 소유권 이전이나 저당권 안 돼. 근데 한쪽 귀퉁이, 자, 지로 져가면서 이 옆에 102동 주민들이 그래요. 아, 너희들은 아파트 쓸 전용차에 너무 많다. 우리는 전용차에 못 차리니까 귀퉁이 지려 줄 테니까 지상권으로 빌려줘. 그럼 빌려줄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대지권 넘어가는 게 아니니까. 대지권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토지 등기부에 용의권으로 지상권, 전세권으로 이전할 수, 설정할 수는 있어요. 그게 지금 첫 번째예요.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이 대지권 써 있어요? 예? 그럼 이 토지 소유권 이전된다, 안 된다? 응? 대지권은 절대 넘어가서는 안 돼. 지금 소유권이 대지권이니까 소유권 넘기면 안 된다니까. 응? 근데 오른쪽에 지상권으로 빌려줄 수는 있다, 그렇게 쓰잖아요.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이번에는 거꾸로예요. 자, 보세요. 이번에는, 자, 땅은 소유권은 국가 땅이고 지상권이 대지권이에요. 무슨 권이 대지권이라고? 지상권. 그러면 대지권을 아까 지상권을 넘겨서는 안 돼. 대지권은 꼭 아파트 주민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니까. 그럼 이 토지에 지상권 이전해주는 돼, 안 돼? 안 돼. 근데 국가가 나중에 주민들한테 땅 소유권 팔 수는 있어요, 없어요? 있지, 이거는. 이건 대지권이 넘기는 게 아니지. 주민들이 넘기는 게 아니잖아요. 무슨 말 알겠어요? 꼭 이렇게. 자, 어렵지 않아요, 여러분. 보세요. 자, 건물을 팔 때, 뭐를 팔 때? 건물을 팔 때는 처분의 일체성에서 같이 팔게 돼 있다. 어? 지분하고 대지권하고. 그리고 건물만 팔아서는 안 돼. 건물만 저당권?
안 돼. 근데 건물만 전세권 임차 줄 수는 있어. 문제가 없죠. 그죠? 근데 대지권, 토지. 대지권은 절대 넘기면 안 돼. 지금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니까. 무슨 권이 대지권? 소유. 그럼 소유권 이전일 수는 안 돼. 뭔 말인지 알죠? 근데 지상권으로 빌려줄 수는 있어. 이건 대지권이 넘어가는 거 아니니까, 소유권은. 근데 거꾸로 대지권이 지상권이야. 소유자는 따로 있고 국가고. 그럼 대지권이 무슨 권이라고? 지상권. 그럼 이 지상권을 이전해 줘서는 안 된다. 이해하겠죠? 근데 국가가 땅 빌려줄 수는 있다. 그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그 뒤에 문제 하나 풀어볼게요. 223페이지. 그 6번 문제 있어요? 네, 그 문제만 풀으면 돼요. 우선 보세요. 대지권이 등기된 1번이죠. 그죠? 아까 건물만, 무슨 만? 건물만 넘기면 돼, 안 돼? 안 돼. 소유권 이제 안 됐죠? 또 2번 볼게요. 대지권이 등기된 건물만 저당권, 전세권 돼, 안 돼? 전세권은 가능하다고 그랬지. 맞지? 예. 네. 근데 5번 먼저 보세요. 대지권이 등기된 건물이라고 돼 있죠. 그죠? 건물만 저당권 돼, 안 돼요? 응? 안 되지. 건물만 소유권 이제나 저당권 안 됐잖아요. 건물만 빌려주는 되고.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거기 2번, 3번은 다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 소유권이 대지권이죠. 그죠? 무슨 권이 대지권이라고? 소유권. 그럼 소유권을 이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토지 등기부에 소유권 이전 이렇게 하지 못해요. 근데 4번에 토지의 소유권이 대지권이라도 토지 지상권으로 빌려줄 수는 있지. 이해하겠죠? 예, 그래서 그게 건물인지 토지인지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건물일 때 건물만 팔아서는 안 돼. 근데 건물만 전세 줄 수는 있어. 근데 토지, 그죠? 토지에 대지권을 넘기면 안 된다니까. 소유권이 대지권일 때 소유권 이전일 수는 안 돼. 근데 지상권으로 빌려줄 수는 있다. 근데 지상권이 대지권일 때, 그죠? 지상권 이전일 수는 안 된다. 근데 그가 땅 주민들한 나중에 소유권 팔 수는 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앞에 그 부분만 볼게요. 218쪽에. 218쪽에 그 등기 절차의 간소화 이렇게 써 있나요? 네, 그건 뭐냐면, 그 1번은 뭐냐면, 우리 대지권이 있을 때 건물이 넘어가면 모두 같이 넘어가죠? 땅도 지분도 같이 넘어가죠? 그게 이제 1번이에요. 대지권이 등기된 후 건물의 권리에 관한 등기는 대지권에 대해서도 동일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죠. 그죠? 근데 다만 아까 건물만 전세 줄 수 있어요? 없어요? 건물만. 전세 줄 수 있죠? 그때는 대지권이 넘어가는 게 아니죠? 거기 그러나 그 얘기예요. 다만 그 등기에 건물만에 대한 뜻의 부기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다. 건물만 전세 줄 때는 대지권이 넘어간 게 아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그 2번에 자, 구분 건물에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 중 해당 구간 등기의 순서는 무슨 번호? 접수번호. 우리 암기할 때 대순, 대접 이렇게 암기했었죠? 자, 이 얘기는 뭐냐면 이런 거예요. 아까 자, 501호 주인이 이 토지에 대해서 대지권을 가지고 있을 때 이 건물이 넘어가면 이 대지권도 같이 넘어갔죠. 그죠? 그리고 은행이 이제 아파트를 짓기 전에 돈이 필요하면 이 아파트 토지에 대해서 저당권을 설정해 놓을 수 있거든요. 그러다가 둘 다 아파트 땅에 대해서 갖는 권리죠. 그죠? 근데 하나는 어느 등기부에 건물 등기부에 있고 하나는 토지 등기부에 있어요. 그리고 이 양자의 권리 순위는 순위 번호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무슨 번호 가지고? 그리고 접수 번호 가지고 양자의 권리를 순위를 결정하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그 동그라미 2번이에요. 구분 건물의 대지권에 대한 등기로서 효력이 있는 등기. 이건 건물 등기부에 있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 등기부 해당, 이거 하나는 토지 등기부에 있죠. 그죠? 둘 다 아파트 땅에 대해서 가는 권리인데 하나는 건물 등기부에 있고 하나는 토지 등기부에 있어요. 그래서 양자의 권리의 순위는 순위 번호가 할 수는 없고 무슨 번호? 접수 번호. 그래서 우리 대지권 나오면 대순위다, 대접 이렇게 암기를 하겠죠. 그죠? 그렇게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예, 그 3, 4번은 중요하지 않아요. 3, 4번은 그냥 읽어보시고. 자, 이제 그러면 아파트는 요거 여러분. 자, 요 내용 한번 가볼까요? 자, 여기를 한번 정리.
그 26번 등기 가보죠. 자, 26번에 규약상 공용 부분 찾았어요? 네, 규약상 공용 부분은 노인정이죠, 그죠? 소유자가 어떻게 가서 신청해요? 단독. 그럼 아까 우리 노인정에 말소 등기 있었죠, 그죠? 그러면 노인정에 말소 등기는 등기 아니면 어떻게? 직권. 자, 노인정을 취득하는 사람 있죠? 그 사람은 소유권 무슨 있기로? 그렇죠, 보등. 자, 이해관계 있으면 노인정 할 때 승낙서 필요했죠, 그죠? 자, 노인정은 어느 부분 표지부 해준다? 전유 건물 표지부 해줘. 표지부는 무조건 주등기죠, 그죠? 표지부는 부기등기 없었죠. 자, 27번 등기 아까 대지권 등기 있었죠, 그죠? 1동 건물 표지부 하단에 있는 거 있잖아요, 그죠? 저 하단들에 있는 거.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소유자들이 뭘 통해서 행해지고 신청. 자, 오른쪽에 쭉 오다가 1동 건물 표지부 하단이 있었죠, 그죠? 그때는 대지권의 목적이 뭐의 표시? 토지의 표시. 뭐의 표시? 토지의 표시가 있었죠, 그죠? 그 다음에 여러분 사는 전유 건물 표지부 있었죠, 그죠? 거기에는 뭐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로서 대지권의 아까 종류와 비율이 있었죠, 그죠? 이걸 대지권 등기라고 그래요. 그러면 아까 여러분 또 28번 먼저 보세요. 자, 우리 아파트 토지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래서 거기 아파트가 세워질 수 있었죠. 그럼 이 땅은 대지권이 존재하는 땅이다 한마디 써 있다고 그랬죠. 그걸 뭐라고 했어요? 대지권이 있다는 뜻의 등기라고 했지. 그럼 아까 뭐 했지 죽을래? 토했지 죽을래 이렇게 안겼잖아요. 그죠? 이거는 우리가 등기 아니면 어떻게 해주는 거다? 직권. 쭉 오다가 건물 등기부가 아니라 어느 등기부? 토지 등기부. 표지부가 아니라 해당고. 소유권이 대지권이면 갑고, 지상권이 대지권이면 을고. 그리고 이거는 주등기 형식으로 해줬죠, 그죠? 그럼 그 위에 대지권 등기 후 처분의 일체성 써 있어요? 찾았나요? 자, 건물만 건물만 소유권 이전된다, 안 된다? 안 되고 저당권 안 됐죠. 근데 건물만 전세권이나 임차권 줄 수는 있다 그랬죠, 그죠? 근데 그 밑에 토지죠, 토지. 자, 소유권이 대지권이라고 써 있죠. 무슨 권이 대지권이라고요? 소유권. 그럼 이 소유권 이전해 주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근데 오른쪽에 지상권으로 빌려줄 수는 있어요. 근데 그 밑에 니은에 보세요. 지상권이 대지권이라고 돼 있죠, 그죠? 그럼 대지권은 지상권을 이전해 줄 수는 안 돼요. 근데 국가가 여러분한테 땅 소유권 팔 수는 있다 그러죠, 주민들한테. 이해하겠죠? 네, 그렇게 그거를 잘 기억을 해 두시면 됩니다. 네, 그 정도 보시고. 자, 그래서 이제 집합건물법을 봤고요. 자, 24페이지 이제. 자, 각종 권리가 발생하는 이제 설정 등기가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내용별 등기 절차 해가지고 이제 각종 권리가 설정이 됐다가 이게 바뀌는 이제 변경 등기, 이게 이제 고치는 경정 등기, 사라지는 말소, 말소가 다시 살려면 뭐예요? 말소 회복, 그다음에 가등기, 가압류 이런 것들이 하나씩 볼 거예요. 등기 절차는 8가지 그 등기 절차는 똑같습니다. 근데 우리 변경 등기까지 이제 설정 등기 우리 여기까지 이제 배운 거죠, 각종. 자, 이 시간은 요 등기들 이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변경, 경정, 말소, 말소회복, 그 다음에 여기 멸실, 가등기, 처분 제한 등기, 그래서 압류, 가압류, 가처분 볼 거거든요. 근데 나중에 이제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는 이제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표시란 변경이 있고, 등기 명의 표시 변경이 있고, 권리 변경, 경정이 있거든요. 이 3가지 등기가 나오는데 우선 개념적으로 잠깐 볼게요. 자, 우리 변경 등기는 등기부의 기록상에 전부가 아니고 뭐라고 되어 있죠? 일부가 원시적 후발적, 등기부에 기록된 다음에 그 내용의 일부가 바뀌어서 하는 것을 우리가 변경 등기라고 그래요. 이에 비해서 자, 경정 등기는 등기부에 기록된 내용의 일부죠, 이것도 그죠? 이건 후발적에서 원시적, 이제 등기부 기재하기 전에 착오 등으로 잘못 적히는 거 고치는 걸 무슨 등기? 경정 등기. 그래서 변경 등기와 경정 등기 이렇게 종류가 3가지가 있어요. 자, 그리고 등기부에 있는 등기사항에 전부가 소멸됐다 하는 게 무슨 등기죠? 그렇죠, 말소 등기 있고. 자, 말소가 잘못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등기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무슨 법?
부적합하게 말소되면 잘못 말소됐으니까 이걸 회복하는 것은 무슨 등기? 그렇죠. 말소가. 그래서 말소회복의 종류는 이제 전부가 말소돼서 살리는 전부 말소회복이 있고 일부가 말소에 살리는 일부 말소회복이 있고요. 이번에는 이제 부동산 자체가, 그죠? 자, 우리 등기 내용이 아니라 부동산 자체가 이 토지 건물이 전부가 사라질 수 있죠. 그죠? 그래서 등기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전부가 멸실돼서는 무슨 등기? 그죠? 멸시 등기. 자, 이런 것들을 이제 하나씩 이제 볼 거예요. 그 등기 종류 8가지는 똑같아요. 그지? 자, 첫 번째가 이제 우리 변경 등기라고 나오죠. 그죠? 자, 우리 변경 등기를 할까? 자, 우리 등기와 실체 관계 사이가, 자, 우리 전부가 아니라 뭐라고 그랬어요? 일부가. 원시적이 아니라 후발적으로 바뀌었을 때 이를 이제 등기부에다가 일치시키고 하는 등기를 우리가 변경 등기라고 하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변경 등기에는 종류가 이제 3가지가 있어요. 우선, 자, 우리 등기부는 석장이죠. 표제부와 갑구, 을구. 그래서 이제 표제부에 기록된 내용의 일부가, 우리 표제부에는 소재, 지번, 지목, 면적 이런 게 적혀 있죠. 그죠? 그래서 표제부에 나와 있는 일부가, 예를 들어서 지목이 바뀌든지 면적이 증감이 일어날 수 있죠. 그죠? 예, 그때 하는 등기를 우리가 부동산 뭐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표시란 변경 등기 나와요. 그래서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 나오면 그냥 2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지목이 바뀌든지 뭐가 바뀌면 면적. 토지 이제 분하필이라면 면적이 바뀌죠. 그죠? 건물에서는 요 구조, 종류 이런 것들이 표제부에 있는 내용의 일부가 바뀔 때 하는 것을 부동산 표시란 변경 느끼고, 자, 2번째는 우리 등기 명의인 표시 변경 느끼라고 나오죠. 그죠? 자, 우리 등기 명의는 우리 등기부에 이름이 나온 사람들을 등기 명의라고 하죠. 그죠? 그 사람들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자, 표시가 바뀐다. 그 얘기는 이 사람들의 이름이 안 좋아서 개명했다든지 주소가 바뀔 수 있죠. 그죠? 대전에서 이렇게 서울로 주소가 바뀌든지 회사 상호가 바뀔 수 있다고 그랬죠. 옛날에 우리 한빛은행 있었죠. 그죠? 이게 지금 무슨 내용으로 바뀌었죠? 우리은행. 이때 바뀌어서 하는 등기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고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예,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권리 내용이 바뀌는 게 일부가 바뀌는 거죠. 예를 들어서, 자, 전세권에서는 전세금이나 존속 기간이 바뀌든지, 저당권에서는 채권액이나 이자율이 바뀔 수 있죠. 그죠? 이때 바뀌는 것을 우리가 무슨 변경 등기? 그죠? 권리 변경 등기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전세금 증감이나 저당권의 채권액의 증감이 있을 때, 그래서 모든 변경 등기 이렇게 3가지 종류가 있어요. 자, 그때 우리 전체적으로 한번 보시면, 우선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는 표지부에 있는 내용의 일부가 바뀐다고 그랬죠. 그죠? 지목이 바뀌든지, 자, 면적이 바뀌든지 건물의 증축, 구조, 분하필이 하는 것을 우리가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라고 합니다. 자, 표시란 변경 등기로 갔을 때, 자, 우선 이 표지부에 있는 내용들이 바뀌면 지목이 바뀌고, 자, 면적이 바뀌면 뭐가 먼저 바뀐가요? 그렇죠. 이렇게 볼게요. 대장이 먼저 바뀌어요. 이렇게. 지목이 바뀌고 면적이 바뀌든지 바뀌기 전에는 이렇게 대장이 먼저 바뀌어요. 그래서 우리가 대장 등록을 구청에 가서 먼저 선행한 다음에 등기소 가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 대장은 구청에 가지고 있고 등기는 등기소에서 가지고 있죠. 그죠? 그래서 토지는 촉탁이라는데 건물은 촉탁이 없어서요. 이 대장과 등기부에 이렇게 표시사항을 일치시켜서 소유자들한테 신청 의무를 부과하죠. 그죠? 그 대장이 바뀐 날부터 몇 달래? 한 달래. 근데 이건 과태료는 존재하지 않아요. 3년 전에는 건물만 과태료가 있다 사라졌어요. 자, 그러면 이제 신청 의무가 있으니까 신청으로 가야 되겠죠. 자, 여러분 지목 바뀌고 면적 바뀔 때 누구 계약한 게 아니죠. 그죠? 우리 계약일 때만 어떻게 신청이죠? 공동. 그러니까 표시란 바뀌는 것은 어떻게 신청? 그렇죠. 단독으로 가 신청해요. 자, 신청할 때 우리 첨부서면에, 자, 등기소에서는 지목이 뭐로 바뀌었는지 면적이 뭐로 바뀌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게 밖에 있는 뭐를 갖다 달라? 그렇죠. 우리 대장을 갖다 줘야만이 지목을 바꿔주고 면적을 바꿔주겠죠. 그죠? 그런데 지금 단독 신청이니까 의무자가 없죠. 그죠? 의무자가 있을 때 공동으로 가져가는 등기필 정보나 인감을 가져가지 않고, 또 하나 좀 중요하게 나와요. 우리 등기법상 좀 이따 보시면 이해관계인이라고 나오거든요. 이해관계인은 그 등기가 기록되면서 등기부 기재상 금전적으로 손해를 보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땅에 지목이 바뀌고 면적이 바뀔 때 손해보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동산 표시란 변경 느끼는 아예 이해관계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서 그 사람들이 승낙서 가져갈 필요가
없고요. 자, 그러면 등기부 해주겠죠, 그죠? 우리가 표제부에 하는 내게 있었죠, 그죠? 표제부에 하는 내게는 언제나 주등기, 부기등기. 그래, 언제나 주등기입니다. 부기등기 해주는 거 없어요, 그죠? 표제부는 언제나 무슨 내게? 그렇죠, 주등기 오고 이제 변경 전의 사항들이 다 사라지겠죠, 그죠? 변경 후에만 남아 있으니까. 그래서 우선 거기까지 한번 잠깐 가볼까요? 자, 우선 교재. 자, 224페이지 제일 밑에 의 보세요. 변경 등기랑 등기와 실제 관계 사이가 일부가 후발적으로 불일치가 생길 때 이를 일치시키기 위한 등기라고 되어 있죠. 자, 오른쪽에 보세요. 부동산 첫 번째 표시란 변경 등기 나옵니다. 부동산 자체의 변경이란 토지나 건물의 분합, 지목 변경, 면적 증감, 건물의 구조 변경 같이 부동산 자체가 물리적으로 바뀔 때 하는 거다. 자, 등기 절차. 대장 등록을 선행한다고 써 있네요. 부동산의 물리적 변경은 대장의 기재가 기초가 되기 때문에 대장 등록을 변경한 후 대장 정보를 첨부해서 신청할 때 공동이다, 단독이고 이건 신청 의무가 있다고 되어 있네요, 그죠? 그래서 토지의 분합, 일부 멸실, 면적 증감, 지목 변경이라면 소유자가 몇 달 내, 한 달 내에 해야 된다. 근데 과태료는 없다. 자, 첨부 정보로서 대장은 갖다 준다고 돼 있죠. 근데 의무자나 이해관계인이 없기 때문에 그 등기필 정보나 인감, 이해관계인의 승낙서 이런 것은 가져갈 필요가 없다 이렇게 돼 있고, 그리고 등기 실행은 무슨 등기로? 주등기로. 그 다음 6번 부동산 표시란 변경 등기 마치면 종전사항은 말수한다 이렇게 써 있죠. 자, 그리고 그 밑에 이 토지의 합필과 허용과 제한은 요건 여러분 지적법 배울 때 배운 거예요. 그 신임창용 쓴 기억나나요? 우리 73페이지 저거로 있죠, 그죠? 그래서 거기 거기 밑에 한번 그 뒷페이지 잠깐 가볼까요? 그래서 그 합필이 허용되는 게 있고 안 하는 게 있었죠, 그죠? 되게 용의권들은 합필할 수 있었죠. 일부에 되니까. 그래서 보세요. 소유권, 임차권, 용의권이 지상권, 전세권, 승역지에 관한 지역권 이런 느낌 다 합필할 수도 있다. 또한 모든 토지의 등기 원인을 접수번호가 동일한 저당권, 이걸 무슨 저당? 창설적 공동당이나 이걸 하나 주의했잖아요. 등기상이 동일한 신탁 등기 있었죠, 그죠? 이런 건 다 합필할 수 있다 그래 써 있잖아요. 근데 오른쪽에 뭐 가등기, 가압류, 가압류, 신탁 등기 지으라고 했죠, 그죠? 그 저당권, 그 다음에 추가적 공동 저당 이런 것들은 합필할 수가 없다. 우리 지적법 배울 때 배웠죠, 그죠? 근데 하나, 그 오른쪽에 합필 허용되지 않는 등기, 그 신탁 등기는 지워버리세요. 네. 자, 거기 합필의 특례라고 써 있어요. 네, 자, 이거는 이거예요. 여러분 잠깐 접을게요. 아까 우리 소유자가 같은 토지만 합필할 수 있었죠. 그죠? 자, 근데 이렇게 나와요. 자, 우리 토지 대장에 자, 7번지, 8번지 소유자가 같았어요. 그래서 토지 대장이 합병 절차를 마친 후 우리 등기소에 이제 우리가 합필 등기로 가거든요. 이제 대장에 합필 등기를 마친 후 자, 등기소에 합필 등기하기 전에 1필지 1부의 소유자가 다르든지 아까 1필지 1부에 성립할 수 없는 저당권이나 가압류 이런 것들이 행해졌다는 거예요. 그럼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다른 토지, 그죠? 우리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된 토지는 합필해 주지 못해야 되죠, 그죠? 근데 이미 이것들이 지적공부상 합병의 절차를 마쳤기 때문에 등기소에는 어쩔 수 없이 특례를 인정해서 이거를 공동으로 소유하는 공유 지분을 봐서 예외적으로 합필 등기할 수 있게끔 특례를 인정해 줬어요. 그래서 이런 표현이 나오면 그냥 맞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우리 토지 대항의 합병 절차를 마친 후 등기소 합필 등기하기 전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결론은 합필이 가능, 불가능?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전에 일부의 소유권이 이전되든지 그 일부의 저당권이나 가압류가 행해졌다 하더라도 다 공유 지분을 봐서 합필 등기가 뭐하다? 가능하다. 그게 이제 특례로 이제 새로 추가됐어요. 한 4, 5년 전에. 그래서 볼까요? 자, 1번 볼게요. 자, 지적법에 따른 합병 절차를 마친 후 이렇게 써 있죠, 그죠?
등기소에 하필 등기하기 전. 합병토지 일부에 대해서 소유권 이전이 넘어갔다 하더라도 해당 소유자들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를 첨부해서 하필의 토지를 공유 지분하는 하필 등기를 공동으로 가서 신청할 수 있다. 결론만 있어요. 할 수 없다가 할 수 있다. 이번도 마찬가지예요. 지적구에 따른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하필 등기하기 전 합병토지 일부에 대해서 하필 제한사유에 해당되는 권리인 저당권이나 가압류 등기가 됐다 하더라도 해당 소유자들은 이해관계인의 승낙서들을 첨부해서 그 권리의 목적물을 하필의 토지에 지불하는 하필 등기를 할 수 있다. 다만 요역지하는 지역권 등기가 됐을 때는 하필의 토지, 요역지는 일부가 안 되죠, 그죠? 그래서 전체를 위한 지역권으로 하필 등기를 신청해야 된다. 그래서 결론, 아까 무슨 용 승만? 신임창용 승만 하필할 수 있다. 나머지 저당권이나 가압류는 하필할 수 없다. 근데 예외, 그죠? 지적법상 합병 절차를 마친 후 하필 등기하기 전 이렇게 나오면 무조건 하필할 수 있다. 이렇게 결론 기억을 해두시면 됩니다. 자, 두 번째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라고 나오죠, 그죠? 아까 우리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는 여기 등기부에 기록된 사람들을 등기 명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이름이 개명했다든지 주소가 이렇게 서울에서 이름이 여러분 보세요. 기한 여자에서 방기녀였어요. 성이 방씨예요. 그래서 맨날 놀려가지고 이제 방봉 이렇게 이름을 개명했다든지. 갑의 주소가 서울에서 대전으로 바뀔 수 있죠, 그죠? 은행이 한빛은행에서 지금 무슨 행으로 바뀌었죠? 우리 이런 것들이 바뀔 때 하는 등기를 다 무슨 명인 표시 변경? 그래,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한다 그래요. 그럼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로 갈 때, 자 이것도 이건 신청 의무는 없어요. 그리고 이건 누구 계약한 게 아니죠, 그죠? 그리고 공동 단독, 그리고 단독이고 주소가 뭐로 바뀌었는지 회사가 상호가 뭐로 바뀌었는지 갖다 주고 단독 신청이니까 등기필 정보 인감 갖다 주지 않고 회사 상호 바뀌었다고 손해 보는 사람 없죠, 그죠? 이것도 아예 이해관계인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요. 여기 이제 지금부터 중요해요. 자, 여러분 회사 상호 바꾸러 왔거든요. 자, 우리 한빛은행이 저 집을 저당권으로 1번 순위로 3억을 잡고 있다가 중간에 전세권자가 중간에 전세금 2억 들어갔네요. 자, 10년 만에 우리은행으로 바꾸러 왔죠, 그죠? 그것도 요 순위번호 적을 때 이걸 10번 적어준다, 1 다시 적는다. 그렇죠. 부기 등기 적어주지. 왜? 회사 상호 바뀌었다고 1번에서 10번으로 넘어가면 상호 바뀌는 순간 은행 망해요, 안 망해요? 망해죠. 1번 받다가 10번 받으니까. 그래서 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항상 이런 표현 나와요, 그죠? 항상 무슨 등기로? 예, 부기 등기하고 이제 변경된 해상을 말소합니다. 자,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요 주소 변경 등기를 요 주소 변경 등기입니다. 자, 우리가 신청하지 않고 등기 아니 어떻게 해주는 거? 직권으로 주소 변경 등기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등기부에 있는 거죠. 첫 번째는 우리 행정구역이 명칭이 바뀔 수 있죠, 그죠? 자, 옛날 우리 대전시가 지금 뭐로 바뀌었어요? 대전? 광역시. 그럼 여러분이 바꿨어요? 국가가 바꿨어요? 국가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등기 아니 어떻게 바꾸는다? 직권. 이제 두 번째가 중요하죠, 그죠? 여기 실무도 중요하다고 했잖아요. 자, 우리가 소유권 무슨 등기로 갔을 때? 이전 등기입니다. 이거 꼭 기억해야 돼요. 소유권 무슨 등기? 이전 등기할 때 직권으로 그 전 소유자의 주소 변경 등기를 등기하니 직권을 해줘요. 자, 이런 거예요. 자, 갑이 말해요. 요 집에 제일 먼저 지금 이렇게 소유권 보존 등기를 할 때 갑의 이렇게 주소가 대전했어요. 대전. 대전했다가 한 3년 지난 뒤에 요 토지를 을한테 매매로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죠, 그죠? 자, 우리 소유권을 이전할 때 갑의 주소가 서울에서 이렇게 송파동으로 이사 올 수 있네, 그죠? 예, 그러면 자, 우리 등기부에는 갑의 주소가 지금 뭐로 돼 있죠? 대전, 그죠? 현지 주소는 어디죠? 서울. 그럼 등기소에서는 등기를 받아주지 않아요. 왜? 동명이인일 수 있기 때문에 등기부에 있는 주소 변경 등기를 안 하면 각하시켜 버려요. 근데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보겠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로 갈 때 이 등기소에서는 그 주소에 살고 있는지 아닌지 발행부터 3개월자인 요 주소 증명서면으로서 주민등초번을 권리자 의무자가 다 요구해요. 그럼 이 주민등초번에 이 사람의 주소 바뀐 게 명백히 나와 있나요? 안 나와 있나요? 나와 있지.
그럼 내가 서류에 명기 나와 있으니까 등기한이 내 서류 주소 변경 등기를 등기한이 어떻게 해주고? 직권으로 해주고 그 밑에다가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자 등기소에서 의무자의 이 주소 변경 등기를 직권을 해주는 것은 그죠? 소유권 무슨 등기로 갔을 때만? 이전 등기할 때만. 요때만 의무자의 주소 증명서면을 갖다 주기 때문에 가등기나 저당권 이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무슨 말 알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신문상도 마찬가지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등기 다 누구한테 부탁한다고 그랬죠? 법무사들한테. 그럼 나쁜 법무사들은 그런다고 그랬죠. 그죠? 당신 집 팔 때와 집 살 때가 주소가 바뀌었네요. 등기부에 먼저 주소 변경이 아니면 각하시키니까 주소 변경이 되니까 돈 얼마 주세요 이렇게 요구한다고 그랬죠. 그죠? 그럼 여러분이 뭐 한마디 외쳐놓고 문제 갖고 나오면 된다고 그랬죠? 직권. 그럼 법무사 네가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알아서 해주는 거다? 등기관. 근데 아무 때나 직권 해주고 나면 안 돼? 소유권 무슨 느끼로? 그렇죠. 요 이전 등기로 갔을 때고요. 자, 하나만 더 볼게요. 요 주소 변경 등기를 여러분 생략할 수 있는 경우가 나와요. 첫 번째는 이 권리자들의 주소가 여러 차례 바뀐 거예요. 자, 대전에서, 부산에서, 광주에서, 전주에서 서울. 그럼 중간 주소 변경 등기 많이 비용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중간 주소비 다 생략하고 최종 주소지로 바뀔 수 있고요. 그리고 자, 우리 소유권 이외의 권리, 즉 저당권이나 가등기나 멸실 등기할 때, 자, 우리 저당권을 말소 등기할 때 이 저당권자의 주소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럼 꼭 주소 변경 등기하고 말소 등기해야 되느냐? 그런 비용이 들어가죠, 그죠? 그래서 주소 바뀌었다는 이 말소 등기 다 사라지니까 주민 등초만 갖다 주면 생략하고 말소 등기나 멸실 등기 할 수 있다. 그게 나와요. 자, 한번 볼까요? 자, 227조. 자,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한빛은행 우리네 나와 있죠. 자, 등기 명인의 동일성을 나타내는 표시사항이 후발적으로 변경된 경우에 한다. 즉, 등기 명인의 성명 주소나 회사 상호 등이 바뀌어서 한 겁니다. 자, 주의할 것은 등기 명인 자체가 바뀌는 것은 무슨 등기라고요? 이전 등기예요. 주인이 바뀌는 게 이전 등기예요. 이건 주인은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주인의 이름들 이런 것들만 바꾸는 것을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합니다. 자, 신청 방법은 공동 단독. 뭐 첨부 서면에 1번은 뭐 주소 바뀌었다는 서면 갖다 주면 되는데 2번 보세요. 단독 신청이니까 의무자의 등기필 정보나 인감도 안 갖다 주고 이해관계인도 없기 때문에 승낙서 필요 없다. 3번부터 주의해야 되죠. 등기 형식. 등기 명인 표시 변경 경전 등기는 항상 무슨 등기로? 그리고 부기 등기 오고 등기를 하면 변경 전에 등기 사항은 말소 표시하고. 자, 직권으로 주소 변경 등기 해주 두 가지 있었죠. 그죠? 첫 번째가 중요했죠. 소유권 무슨 등기로 갔을 때? 그렇죠. 이전 등기입니다. 이전 등기를 신청할 때 등기 명인의 주소 변경으로 신청서상의 의무자 표시가 등기부와 일치하지 않을 때 그 신청 시 제출한 주민 등초본에 의해서 의무자의 등기부상 주소가 신청상의 주소로 변경된 사실이 명백히 나타나면 등기한이 어떻게? 직권으로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를 해줍니다. 227페이지입니다. 소유권 무슨 등기로 갔을 때다? 이전 등기. 그거 잘 기억하시고 2번은 행정구역이나 그 명칭이 바뀔 수 있었죠. 아까 대전시가 대전광역시, 그죠? 그러면 그 등기부에 있는 행정구역은 당연히 바뀐 거로 보고 이 경우 등기한이 직권으로 등기 명인 표시 변경을 해주고 3번은 안 봐도 될 것 같아요. 자, 넘기셔서 그 주소 변경 등기를 생략하는 경우가 있죠. 자, 등기 명인의 주소가 수차로 걸쳐서 인되면 중간 주소 변경 등기 생략하고 최종 주소지로 변경 등기 할 수 있고 2번 소유권 이외의 권리의 말소, 즉 가등기 말소나 저당권 말소할 때도 표시 변경 증명 정보를 갖다 주면 주소 변경 생략할 수 있고 3번도 멸실 등기할 때도 표시 변경 증명 정보를 첨부하면 주소 변경 등기를 생략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네요. 자, 그리고 거기 그 동그라미 1번에 보시면 보충학습에 회사가 뭐 됐을 때는 합병될 때는 주인이 바뀌는 거죠. 그죠? 이때는 전속회사명으로 소유권 무슨 얘기 하는 거지?
이전 등기하는 거지. 그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하는 게 아니에요. 등기 명인 표시 변경해서 상호가 바뀌는 거죠, 그죠? 주체가 바뀌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2번에 보시면 등기 명인이 3사람을 2사람으로 바뀔 수 있거든요. 이것들은 이름이 개명되는 게 아니죠, 그죠? 지분이 권리 내용이 바뀌는 거예요. 그때는 등기 명인 표시 변경 등기 아니라 권리 변경 등기에 해당되는 겁니다. 지분을 바뀌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기로 하고, 자, 이제 하나 마지막으로 무슨 변경 등기 나오죠? 권리 변경 등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죠, 그죠? 요거는 조금만 쉬었다가 또 권리 변경 등기 할게요. 그래 되죠? 네, 제가 1시간 넘지 말라고 해서 맨날 1시간 안 넘는 거예요.